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논란에 불거졌던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일단 떠나서요.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기자회견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리허설 해볼게요. 자, 전부 정의 취해주세요.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자, 전부 정의 취해주세요. 40분부터 사전 BG가 나가고요. 시간 다 됐네. 수석님, 사전 멘트는 패스하고요. 본 멘트부터 들어갈게요. 리허설 때 하면은 저희가 잠시 스케치를 해봤는데, 이현정 의원. 네. 탁현민 행정관이 이제 본인 SNS를 통해서 뭐 지금 소통, 불통, 뭐 기자회견을 왜 이렇게 자주 안 하냐, 이런 내용이 나오자 조율 없는 기자회견도 이전 정부 들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기자회견 횟수를 단순 비교해봐야 부끄러운 건 이전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다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현정 의원, 네.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실제로 조율 없는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일단요, 기자회견을 리허설 한다는 거는 제가 어제 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기자회견은 기자 당사 대통령과 기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을 왜 리허설을 해야 되죠? 저게 하나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기자회견이 어디 지금 백악관에서 대통령하고 기자들 기자회견 할 때 리허설 합니까? 대통령 그냥 백악관 그 브리핑님 옵니다. 그냥 기자들 손들고 질문해요. 뭐 그게 일상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자회견을 무슨 대단한 행사로 지금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언택트가 세계 최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자, 어제 기자회견 보시면 느꼈겠지만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기자회견 하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대통령한테 기자 질문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1년에 한 번 기자회견 하는데 대통령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지적되는데 그걸 중구난방으로 질문해버리면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이게 진짜 묻고 싶은 걸 하나도 안 묻고 왜 엉뚱한 묻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조율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짜고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기자들끼리. 예. 자, 대통령한테 반드시 물어야 될 게 한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10가지를 반드시 물어야 되니까 자, 그거를 서로 나눠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조율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절대 예를 들어서 무슨 내부에서 질문을 줬다든 이런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 조율이라는 게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묻기 위해서 기자들이 그 질문을 자, 너는 경제, 너는 뭐 정치, 너는 외교안보 이런 식으로 정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근데 어제 기자회견 보셨지만 저 답답을 느낀 게 뭐냐면 20가지 질문 정도 했는데 많은 질문들이 좀 빠졌어요. 진짜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그럼 그건 언제 질문하면 내년 이맘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 조율 안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자회견을 비교를 하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비교를 하는데 왜 1, 2등하고 비교를 해야지 왜 꼴등하고 비교합니까? 아니 적폐라고 두 분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해야 될 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야죠. 근데 그거는 비교는 안 하고 지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교한다고 잘했다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럼 위원장님 잠깐만요. 많은 내용을 여기서 꼭꼭 씹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적폐 혹은 뭐 구속돼 있는 전직 대통령 전 장관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전 화면을 볼까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더 큰 만족을 느끼려면 차라리 어느 정도는 정제되고 조율이 된 기자회견이 낫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제 질문하는 거 보십시오. 저도 솔직히 기자 입장에서 좀 창피한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엉뚱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대통령도 당황하고 그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집중적으로 질문하려면 예. 정말 어떤 면에서 사전에 질문들을 좀 정제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하려면 재질문권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말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야지만 진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뭐 각본 없이 했다라고 좋아하는 거 수요자 입장에 생각해보죠. 국민 입장에 생각하세요. 이거는 질문하는 그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궁금한 걸 질문했느냐를 차원의 질문해 본다면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어제 취재진 기자 중에서도 나왔었는데 어제 대통령 이런 답을 했습니다.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통의 한 방법이죠.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긴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기자회견이 모든 소통의 창구는 아니다. 근데 탁현민 비서관에 좀 집중을 해보면 소정욱 변호사님. 어제 기자회견의 높은 점수, 뭐 나쁜 점수를 떠나서 그간 여러 가지 일련의 행사들이 뭔가 보여주기에만 집중한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 정서 밑바닥까지는 손이 닿지 않았냐라는 비판도 좀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탁현민 하는 이 기획은요, 한마디로 이제 그 소통이 아니고 쇼통입니다. 쇼. 보여주는 이게 내용이 없는, 콘텐츠 없는, 알맹이 없는 쇼 있잖아. 보여주는 쇼통. 저는 이제 저 자막 중에 6.25 전쟁 때 하와이에서 우리 순국 선녀를 모셔올 때 모셔온 비행기가 아니고 예. 다른 같은 기종이지만 다른 비행기로 쇼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 걸어서 죄송한데 뭐 컨텐츠가 없다. 뭐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고. 저 개인 생각 그렇다는 거죠. 뭐 실제로 공중급유기지도 그때 당시 사정이 있어서 바꿨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도 있긴 그럼 있었어요. 솔직하게 처음부터 뭐 어떻게 하든지.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임대주택 보십시오. 임대주택 이게 살고 싶은데 보통 사람들 엄두도 못 내는 인테리어를 해놨고 고급 호텔처럼 꾸며놨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쇼통 아니냐?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지적하면요. 예. 자꾸 이게 전 정부하고 비교해도 저는 소통 안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 정부가 아니고 문 대통령의 취임사하고 지금 행태를 비교해 봐야 돼요.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요.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 사안에 대통령이 직접 언론 나와서 브리핑하는 이게 기억납니까? 이게 취임사예요. 그리고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 초기에 호프집에 뭐 한 명이 같이 논 지 한두 번 있었지만 지금 그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열겠습니다. 뭐 이게 뭐 코로나 또 핑계될지 모르지만 토론은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대통령의 취임사의 소통 부분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데 네. 이 약속인 거는 말 안 하고 자꾸 이게 전 정권 비교도 제가 보기엔 숫자도 안 맞는 저는 이게 비교하고 이게 쇼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정권 비교보다는 취임사와 동일선상에서 봐야 된다. 탁현민 비서관은요, 사실 매 행사, 국직한 행사가 끝난 뒤에 SNS 방송을 통해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거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주간의 이제 회담을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좋았던 혹은 뭐 감동했던 뭐 이런 건 뭐냐면 이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내 발언이 끝나면 할 일이 사실은 경청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계속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느 정상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다 들었다. 그게 상당한 신뢰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의전과 행사 관련해서 지금 거의 총책임자는 탁현민 비서관인데, 박성애 부대변인. 오늘 이것도 소통, 불통 아니냐, 쇼 아니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반문으로 돌아선 서민 교수가 전 대통령보다 잘하라고 뽑았더니 맨날 그들이랑 비교하면서 잘하고 있대라는 말을 했는데 박성애 부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평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탁현민 비서관이 이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기자회견 횟수를 이야기한 것은 먼저 언론에서 나오고 야당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150회인가 그렇게 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기자회견을 작게 했다. 이제 이런 수치를 가지고 보도가 하나 되었고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당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답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매사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한다. 저는 그런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탁현민 비서관이 사실은 이제 매번 행사마다 예.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소회를 이렇게 밝히곤 하는데 아마 저런 것은 좀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탁현민 비서관을 이렇게 좀 믿게 보면은 계속 믿게 보는 거죠,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정책의 타당성이나 행위의 타당성을 떠나가지고 그냥 이게 좀 밉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이전 정권 다른 누구 대통령에 비해서 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여러 가지 감론을박들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탁현민 비서관 한번 저희가 조명을 해봤습니다.